채널 I. 안녕하세요. 소셜 팩트 채널 I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라색 감자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보라색 감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요. 여기 마트나 시장에서 사실 수 있는 바로 보라색 감자입니다. 근데 여기 안토시아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에 진짜 좋은 웰빙 식품입니다. 이 보라색 감자를 개발하신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농업계의 대부, 농업계의 카이조 속에 강원대학교 이명석 교수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예,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어렵게 찾았습니까?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요. 이 보라색 감자 말고도 컬러가 빨간색, 노란색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예, 보셨죠? 고구마 같은 애도 있고요. 예. 뭐 있는데 다 감자라고 그래요.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이런 걸 다 개발하신 우리 유명한 이명석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명석 박사님이 가장 또 잘 알고 계시는 게 예. GMO의 무서움. 예. 근데 여기서 GMO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예, 예. GMO가 도대체 뭔가요? GMO는 이제 영어입니다. 예. G는 이제 유전적으로 genetically modify는 변형된, 그다음에 organism. 이게 organism.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명체.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자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냥 원래 감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병에 강한 어떤 고구마 유전자를 감자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 감자가 되는 겁니다. 유전자를 조작한다. 유전자 조작하면 방사능 막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약간 무섭긴 한데요. 저희가 GMO 식품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옥수수, 네. 콩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는 걸까요? 지금 GMO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게 옥수수와 콩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GMO를 만들었을 때 이게 사실은 농민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이요. 이제 되는 건데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제초제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이나 그다음에 살충성 저항성.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충에 강한 GMO를 만들고 제초제를 뿌리더라도 죽지 않는 그런 제초제 저항성, 뭐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계를 보니까요, 국민 1인당 GMO 옥수수를 1년에 25kg을 먹는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녹말, 전분, 패스트푸드 음식, 그리고 커피숍에서 맛깔스럽게 쳤던 그런 시럽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웰빙 식품이라고 먹었던 청국장, 네. 된장, 간장 이런 게 다 콩에 GMO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반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창길 팀장이 우리 PD죠. 그래요? 네, 저기 앉아 계신 분. 그분이 아침마다 먹는 켈로그 쌓아놓고 먹는 혼자 살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불쌍합니다. 아주. 근데 그분이 먹는 켈로그가 다 GMO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켈로그를 만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옥수수로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GMO 옥수수를 대부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수입되는 콩이 대부분 다 GMO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되는 국산 콩으로 만든 것이 아니면 다 GMO라 보시면 됩니다. 국산 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조한 된장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된장 마트에서 겁나게 싸게 파는. 근데 그 국산 콩이 아니고 한국에서 제조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국산 콩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물도 GMO 식품이 있다면서요?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조작이 쉽습니다. 쉬워서 또 우리가 형질을 바꾸기가 좋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GMO에 미생물을 활용하든가 하는 얘들이 많이 있죠. 혹시 소우유 이런 거에도 소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소가 하루에 우리가 젖을 짤 수 있는 양이 보통 몇 리터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10명이 아기한테 엄마가 젖을 줄 수 없듯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젖소를 우유를 하루에 18리터, 20리터 짜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호르몬제를 이제 그게 이제 GMO로 만든 거죠. 그렇게 주입하게 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우유를 많이 만든 유전자가 계속 발동하다 보니까 예, 예. 실제로 우유를 많이 짜다 보니까 우유 안에 이제 고름우유라고 그래서 고름우유. 그래서 그 고름우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를 먹이게 되는 거죠. 아, 엄청 심각하네요. 그래서 사실 예. 우유가 뭐 정상적인 우유가 아닌 예를 들어서 GMO용으로 예, 예. 우유를 그냥 강압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생제를 많이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항생제 내성이 괜히 생길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예,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예. 어린아들이 이제 아토피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병원에서 일단은 GMO를 안 먹게 합니다. 우유를 안 먹게 합니다. 우유를요. 우유를 끊으면은 굉장히 나을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우유가 사실은 뭐 칼슘도 많고 좋긴 하지만은 사실 그런 항생제나 이런 거 또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면은 소들이 또 먹는 게 GMO 사료를 먹습니다. 예. GMO 사료를 먹다 보니까 GMO 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제 저항성 사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글라이포세트라는 제초제가 들어 있습니다. 누적이 되겠네요. 누적이 돼서 그게 심지어는 어느 연구 결과는 엄마 젖에까지 나왔거든요. 엄마 젖에까지. 그러면 소의 젖도 당연히 나오죠. 소의 젖에도 이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제초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정말 처음 듣습니다. 역시 강원대 이명숙 교수님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고 이 GMO의 심각성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깨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돼지도 그런 사례가 뭐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통 돼지가 그 이제 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죠. 많이 먹고 이제 그 이제 싸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통 거름으로 씁니다. 거름으로 많이 맞습니다. 쓰는데 돼지 거름이 있는데 돼지가 보통 이제 인이 많습니다. 인 성분이 많아갖고 그게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요즘 4대강 난리는 그 녹조 현상이요. 녹조 현상 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인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게끔 이제 유전자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돼지가 많이 우리가 생산할 경우는 환경에 좀 덜 오염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돼지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어떤 것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돼지의 어떤 생리적인 리듬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하고 환경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아스피린이 맨 처음에 개발 용도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약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전자도 지금 당장은 인성분이 아니라 인성분만 얘기하겠지만 향후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그 영화 보게 되면 막 그 사실 막 동물 같은 막 인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막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휴먼 트랜스포먼트라 그래갖고 그 인간을 동물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힘이 세지 않습니까? 코끼리 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는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유전자 마블 히어로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겠네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유 먹고 배 아프기도 하고 가끔 제가 또 아토피가 있어서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유는 당장 끊으셔야 돼요. 당장 끊어야겠습니다. 우유는 당장 끊어도 우유 끊으니까 사람들이 뭐 배지밀 먹지 이러는데 배지밀이 뭐냐면은 콩이 아닙니까? 또 GMO겠네요. GMO입니다. 이게 머리가 갑자기 아프네요. 그래 국산 콩으로 만든 배지밀. 그다음에 우유를 먹더라도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소에서 나온 그런 우유를 먹어야 되겠죠. 엄마 젖을 먹든가. 진짜 그렇게 비싸지겠네요. 뭘 먹든지. 염소 젖을 먹든가 뭐 방물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면 직접 집에서 소를 키워갖고요. 예. 소를 키워갖고 옛날에 어릴 때 소 뭐 다 키웠지 않습니까? 소를 키워갖고 집에서 먹던 밥 남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소 사랑스럽게 잘 하고 저 나오면 이제 저쪽 짜서 먹고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 감자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감자 따먹고. 감자를 먹이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먹는 감자보다 소나 돼지가 먹는 감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감자를 먹이면 항생제를 안 먹여도 된답니다. 그렇군요. 감자가 그 정도로 좋은 식품이군요. 또 감자 얘기 나오지만 할때 좋습니다. GMO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감자를 먹어라. 감자를 먹어라. 알겠습니다. 감자 잎사귀 나면 이파리 싹싹싹. 그럼요. 그럼 뒷부분의 감자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 중에 연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다크서클 없애려고 이렇게 네. 연어를 먹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 강아지에 연어 가루를 먹이면 네. 눈에 눈곱 같은 거 없어지고 까만 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강아지 키우시구나. 예, 초밥도 참 맛있고 요즘 저렴한 초밥들이 네.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맞습니다. 초밥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GMO라고 하던데요. 이제 생선 종류 중에서는 그 셀먼, 연어가 네. 최초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FDA 승인이 됐는데. 아, 몰랐습니다. 승인돼갖고 네. 승인된 지 좀 됐으니까 아마 우리 지금 밥상에 올라온 게 연어가 그걸 수도 있고요. 초밥집. 근데 예. 근데 이제 연어 같은 경우 보통 연어가 예를 들어서 뭐 2kg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슈퍼 연어는 사실은 한 20kg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살 꼬마애가 예, 예. 콧수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나죠. 예. 그죠? 5살 어린애가 생리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그러면은 5살 어린애가 사실은 아무리 등치 크더라도 200kg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죠. 근데 연어가 소위 말해서 여기 2개월밖에 안 돼. 2개월이면 사이즈가 2kg밖에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다시 말 우리 어린이로 말하면 5살인데 예. 얘가 그냥 뭐 2만기 이상으로 뭐 강호동처럼 예. 그게 커져 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발달 안 되죠. 발달이 다시 안 말하면 우리가 유전자가 보통 한 만에서 2만 개 정도, 3만 개 유전자가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전자를 하나를 바꿔주는 건데 예, 예. 이 호르몬 유전자 들어가서 연어가 계속 등치만 커지게 하는 유전자가 계속 발동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멍하고 헤엄도 잘 못 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한 연어를 먹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덩치만 크고 다른 발달은 미약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제가 요즘 말하는 게 GMO를 나쁜 과학이라고 합니다. 배드 사이언스. 아, 왜? 배드 사이언스. 나쁜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은 식물과 동물과 연어 같은 경우도 연어가 만약에 우리가 연어라고 생각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가슴이 아프죠. 왜냐면은 예, 내가 연어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예. 난 5살밖에 안 된 5살 꼬마인데 갑자기 뭐 등치가 150kg고 막 지금 콧수염이 나고 이렇게 예, 조작해 그죠. 놨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다시 말하면은 나쁜 과학이라는 거지. 그렇게 나쁘게.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연어는 아픈 연어다. 아픈 연어. 아픈 연어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아프다. 병든 연어. 병든 연어.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게 유전이라는 게요. 예. 요즘 후생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감정도 실려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우울증이었고 막 애들 야, 너 맨날 공부 이러면요. 자식이 똑같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대물림 되는 그래 거. 대물림돼.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자살 확률이 많은 집안에서는 자살 확률이 많이 나옵니다. 왜? 유전됩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생선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생선의 마음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미스테리 무선 TV 프로그램 예, 봤는데요. 예, 예. 살인자 집안 계속 살인을 하고 예. 뭐 명가의 집안은 계속 훌륭한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채널 I 채널 I 또 무시무시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배추에 견과류 독을 넣어서 예. 뭐 이렇게 GMO로 재배를 한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예. 아 그게 뭐냐면 예. 이제 정갈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사람한테는 해로울 수 있죠, 그죠? 예, 굉장히 예. 해롭죠. 근데 그 독 유전자를 일부 뽑아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충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다가 양배추에 넣어주게 되면은 다른 해충들이 와서 정갈 유전자가 있으니까 먹으면은 벌레들이 잘 죽죠. 죽겠죠. 죽으니까 독 때문에 죽으니까 예. 안 먹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정갈 유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용은 안 돼 있고요. 예, 예. 시험 단계인데 가장 상용된 게 뭐냐면은 BT 유전자라 그래서 살충 BT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식물 중에서 목화, 예. 면화 같은 경우는 그 BT 유전자가 들어가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화 같은 경우는 하얀 그 면화 봉오리, 예. 봉오리가 피기 전에 안에 벌레가 생겨갖고 그 벌레가 안에서부터 깔아먹기 때문에 막기 어렵습니다. 예, 예.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유전자를 아예 발동시켜 놓으면은 이 해충이 식물을 먹잖아요. 예. 식물을 먹게 되면 그 식물에 뭐가 있냐면 독소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먹게 되면 얘들이 배탈이 나고 죽어버려요. 아. 근데 사람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 예. 사람 먹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을 먹어서 우리 위 속에 예.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이 개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장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그렇죠. 미생물은. 예. 개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예. 사실은 문제가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심각하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가 식물 살충성이라 그래서 해충한테만 문제 있다고 우리 인간이 먹어서 괜찮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예. 인간은 우리 장 내에 수많은 미생물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 미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네. 나중엔 뭐 제초제도 필요가 없겠구나. 네. 제초제도 필요 없이 뿌려놓고 그냥 유전자 조합 해놓으면은 그거 먹고 곤충은 죽고 사람은 살고. 근데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농사하긴 편할지는 몰라요. 예. 근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치게 되면 그 제초제가 어디로 갑니까? 예. 식물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초제 저항성이에요. 예. 제초제 저항성 감자. 제가 옛날 예. 제초제 저항성 감자를 개발했으니까 예. 실제로 제가 개발해서 보니까요. 예. 쫙 넣고 제초제 쫙 치잖아요. 예. 제가 GMO 감자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감자 싹 죽고 다른 잡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술이거든 사실은요. 마술이네요. 제가 그 당시 개발해서 특허를 2006년에 낼 때만 해도 예. 야 이거는 대박이다. 예.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제초제가 예.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있죠. 예. 카페인보다 독소가 없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개발할 때는 저는 양심이 안 찔린 거죠. 커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초제 쳐갖고. 근데 제초제 쳐갖고 잡초는 다 죽고 감자만 살아. 얼마나 이거는 기후 혁명이죠. 혁명이죠. 예, 혁명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초제가 2A 발암 물질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 제초제가 땅속에서 다 안 썩고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강으로 안 흘러가고 인체에 미치고 모든 환경 오염시킨다는 걸 알게 됐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죠. GMO를. 근데 교수님 이거 제 생각인데 네. 만약에 그 감자가 어차피 특허를 받으셨으니까 네. 교수님 외에는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전국에 뿌렸으면 떼돈을 버시고 건물도 거의 뭐 최순실처럼 올리고 그러면 제가 아마 엄청난 부를 제가 누렸을 아마 텐데 양심의 가치를 느껴갖고 아마 못 살았겠죠.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박사님, 농업의 혁명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의 그 절대적인 우리 교수님을 모셨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또 염소 유전자를 뭐 거미 유전자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히어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쫙 뭐가 나갑니까? 거미줄이 나가죠. 거미줄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산하고 싶은데 사실은 누에 같은 경우는 그 거미를 생산하지만은 이 누에에서 나오지만은 양이 적지 않습니까? 엄청 적죠.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염소에다가 단백질로 그걸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공장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 염소는 엄청 고통스럽겠죠. 우유가 이게 끈적끈적하게 이게 실크가 우유가 돼버리니까 엄청 아프겠네요. 아프겠죠. 사람한테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죠.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만드냐? 사실 우리가 방탄조끼 있지 않습니까? 방탄조끼 같은 게 그게 그런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거미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방탄이 잘 된답니다. 방탄이 잘 되죠. 가볍고 잘 되고.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런 끊어지고. 용도로 안 끊어지고 그런 용도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업적으로만 쓴다 그러지만 대상이 그 사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 동물 아닙니까? 그쵸. 제가 GMO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명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식물과 동물과 함부로 학대하는 겁니까? 그죠.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공존해야 되는 이 지구에 공존하는 하나의 파트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차라리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생각해갖고 만약에 그렇게 염소에서 하듯이 우리 동물한테 부모님한테 그렇게 엄마한테만 젖에서 막 생산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거미줄을 뽑아내면 이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죠. 완전 혐오입니다. 혐오. 그렇죠.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GMO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요. GMO를 재배하는 국가들이 농업 국가들인데요. 진짜 못 사는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가서 그 나라 전체를 GMO 왕국으로 만드는 GMO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피해들이 있다는데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많죠. 이제 우리가 사실 제3세계 같은 경우는
그 로컬 파밍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집에 소 한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고 감자 조금 짓고 논농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복합농인데 그래서 어느 해 감자 농사가 망하면 벼농사 때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래도 망하면 소 팔아서 예. 돼지 팔아서 이렇게 농사지었고 그랬죠. 그래서 예. 학생들 다 자녀를 키웠는데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이런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사실 그런 농업이거든요. 아.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대규모로 쫙 밀면서 예. 그 농민들 다 흡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아가 가는 인디아요. 인도가 예, 그런 인도가요. 경우인데 예. 인도 그 농민들을 전부 다 GMO 모카밭이 인도가 많은데 거기 예. 모카밭을 전부 다 이렇게 GMO 들어가면서 자 종자도 GMO 종자를 줘. 그다음에 예. 농약은 뭘 줍니까? 농약은 당연히 제초제라든가 제초제, 살충제 좀 살충제. 그러니까 종자 팔고 농약 팔고. 예. 그래서 처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전량 다 가져가니까 농민 입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량 수매해 주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 농업을 농민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전량 수매해 가니까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그런 농업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농민들 의지보다는 중간에 정치적인 그런 개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름 종자 많이 팔고 농약 많이 팔고 그래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끼울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정치인들 뭐 예, 다 정치들 끼고 끼겠네요. 그다음에 거기에 로컬 또 비즈니스맨들 끼겠죠. 예, 팔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맨들. 그런 사람들 해갖고 다 해갖고 결국은 농민들을 이제 현혹시켜갖고 야 괜찮다 농사 지으면 괜찮다 이건 예. 큰 돈을 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사 지었다가 첫 해는 괜찮았어요. 왜? 첫째는. 첫 해는 다 수확해주고 다 가져가고 하니 괜찮았는데 예. 둘째 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왜냐 어떤 그러면 문제요? 보세요. 예. 처음에 제초제를 딱 뿌리니까 다 죽었어요 잡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리고 한 번 딱 치고 다 죽었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뭐냐면 제초제를 치더라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잡초들이 짠 겁니까? 아, 내성이. 내성이 생긴 오, 거죠. 얘들도 예. 얘들이 예. 안 죽는 거죠. 안 죽으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다 농약값은 계속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땅은 망가지고 농약이 계속 땅속에 들어가니까 땅속에 미생물 있잖아요. 예. 걔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그렇겠네요. 예.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자값을 주고 농약값 주고 남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도에 20만 명이 자살했다 습니다 농민들이. 20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예. 와, 엄청난데 20만 명이면 오, 춘천 인구, 작은 춘천 인구 거의 뭐 춘천 인구, 뭐 전주 인구. 예. 전주가 요즘 인구가 좀 줄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인도는 또 자식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가족이 예. 대가족이 예, 키워야 맞습니다. 되는 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예. 예전에는 그냥 로컬 파밍 같은 데는 예. 뭐 하나 좀 이거 문제 생기면 다른 거를 팔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 손해 보더라도 피해가 작았어요. 예. 아, 스몰 파밍이기 때문에. 근데 예. 이거는 농토를 전부 다 밀어갖고 다 농사 지었는데 예. 이게 수량이 안 나오게 되면은 예. 어떻게 농약값하고 그다음에 비료값이나 그다음에 이 종자값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또 그 땅은 다른 걸 기를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좋은 질문이시다. 예. 그 땅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로컬 파밍으로. 다시 그럼 우리 농사 안 지을래? 그래갖고 농사를 지으는데 예. 땅이 망가진 거예요. 땅이. 이런 이거 재앙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GMO를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돼서는 안 됩니다. 또 거기에 현지인들이 네. 더욱더 강한 제초제를 쓰다 보니까 뭐 피부병부터 해서 당연하죠.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부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아르헨티나 차코주에 예. 차코의 눈물이라고 있어요. 차코의 차코의 눈물이요? 눈물이라고 예. 이제 나온 그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 차코의 눈물에는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GMO 콩이 심겨졌어요. GMO 콩이요. 그때 쓴 제초제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2만 톤이었어요. 2만 톤이면 2만 톤이면 1톤 트럭으로 2만 대 쫙 세나온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걸 엄청난 공중에서 양이네요. 비행기를 뿌리는 거예요. 쫙. 예.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예, 예. 2만 톤이었는데 1996 2만 톤이었는데 지금 지금 GMO 20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얼마냐면 20만 톤이 넘습니다. 10배를 넘게 그렇죠. 이렇게. 20만 톤 생각하면 20만 톤을 비행기로 쫙 뿌린다 생각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근처에 있는 생태계 다 망가지죠. 모든 거에 제초제가 묻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형아가 뭐 엄청 나오고요. 기형아. 네, 뭐 뇌두증 환자부터 피부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부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뇌가 이상하고 뭐 그냥 기형 예. 애기들이 나오고 왜냐하면은
그 엄마 젖에서 예. 그 글라이포셋을 많이 치다 보면 제초제 많이 치면 제초의 아, 성분이 나오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이제 뭐 강이나 내과에 오염되고 식수까지 오염되고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는 왜 이걸 못 막냐? 예, 예. 정부가 정부가 네. 주 수출 항목이 GMO 콩이에요. 그거 아니면 수출할 게 없는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관광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짜 이 약자, 농민의 입장,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기득권들이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그죠. 예. 시드머니가 없어지니까. 아 그렇죠. 이건 재앙입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지옥이 앞으로 꽉꽉 차갖고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는 지역이 뭐 목사님하고 스님 때문에 지역이 뭐 예. 바쁘다 그랬는데 예.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 GMO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지역이 아마 좀 꽉꽉 차갖고 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예. 저도 이 GMO 식품을 아무 생각 없이 싸게 먹는 걸 좋게만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렇게 싸게 먹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네.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에 대해서 일말의 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채널 I. 채널 I. GMO 수입국 중에서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있는데 일본은 동물들로 많이 먹이고 일본은 그래도 예. 그래도 양심적이죠. 양심적이죠. 사람이 안 먹어요. 근데 수입국이 1위가 한국이라면서요. 그렇죠. 식용 수입국 1위는 한국인데 일본은요. 예, 예. 일본 그냥 양심적인 게 일본은 예. 수입을 하잖아요. 예. 수입하게 되면은 그 수입 국가에서 이렇게 GMO 이렇게 수출한 나라에서 서류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예. 이렇게 안전하다 막 하면은. 예. 우리나라는 서류만 딱 보고 그냥 통과시켜요. 검사도 안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실험을 안 해봐. 이게 진짜 아. 문제가 없는지 동물 실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요. 일본은 해보니까 예. 문제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안 먹는 거예요. 예. 그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그 시사인 기사인데요. 네. 한국식품산업협회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간부들이 만든 협회예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두 곳에서 GMO 식품을 평가를 하는데 네. 대기업이 GMO를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GMO 식품을 수입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예. 비즈니스네요. 당연히 뭐 허가하지 예. 않겠어요?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긴 아, 끓는데요. 그럼, 예.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예. 우리가 어디서 수입합니까? 수출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주로? 미국이죠. 미국이 주죠.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북미하고 남미가 전 세계 네. GMO 생산의 80% 이상 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예. 남미하고 중미, 중미, 남미가 다른데, 근데 미국이 주 생산 국가고 수출 국가고 GMO 모든 특허가 다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몬산토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 아닙니까? 몬산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삼성 같은 회사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 대기업의 농업 회사가 이걸 갖고 한국에 수출하는데 정부가 돕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돕죠. 클린턴 정부부터요. 예. 그다음 정부 누굽니까? 오바마 정부까지. 오바마죠. 오바마 정부까지 이 소위 말해서 FTA. 예. 우리 말하면 이제 우리 그 식약청이죠. 식약청. 미국 식약청의 주요한 자문관 한 변호사들이 그 몬산토 기업 출신들을 갖다 씁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겠어요? 기업 그 편이고. 사람들이니까요. 그 예. 사람들이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예. 대한민국 정부는 되게 우호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 공무원은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그냥 야 이거 뭐 수입해. 뭐 우리 자동차 많이 파니까 이거 어쩌지 GMO 수입해야 돼. 우리 수입 국가니까.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식약처에 있는 거기 연구원 이런 사람들 답답할 거예요. 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죠. 일반 연구원들이 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새 정부 들어와갖고 제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이 틀을 바꿔야 된다. 틀을 바꿔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량 주권도 찾아야 되고 지금 식량 23%밖에 안 돼요. 23%. 예, 23%. 그러니까 식량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GMO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 농산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GMO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소비자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 미국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그게 또 우리나라 수입하는 대기업들. 우리나라 수입하는 대기업들. 대기업들이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그 싸게 수입하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대기업 있는 사람들이 몬산토의 직원들이 GMO 먹겠습니까? 안 먹죠.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 임원들이, 회장님들이 그러면은 GMO 찾아서 먹습니다. 아, GMO 안전하니까 이거 찾아서 먹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요. 예, GMO를 엄청 찬양하는 한 분이 있어요. 뭐 이 무슨 박사님 있는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GMO가 전통 조잡으로 만든 일반 식품보다 안전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마트 가셔갖고 GMO만 찾아서 드십니까? 아, 이거는 GMO, 아, 이건 안전해. 이 GMO 아니면 안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안 그러실 건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4대강 물 포함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냐고 안 그래. 지금 개발한 사람들이나 그 저기 판매하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는 못 모르고 지금 표시도 완전히 안 해놨으니까 못 모르고 먹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비자들이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발한 사람들 전부 다 아니까 화탕 지옥이 하면 지옥행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가갖고 아마 예, 예. 뭐 제가 볼 때 딱 그래요. 벌이라는 게 그래요. 음식은 이만큼 있어요. 먹으려고 해도 이 밧줄이 가려고 못 먹어요. 입을. 아주 또 세부적인 묘사가 나오고 혓바닥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다가 이제 망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예, 지옥 얘기만 나오면 몸으로 다 증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예. 그 최근에 저희 회사 여직원이 그 뭐 허벌라이프인가요? 그 단백질 보충제 뭐 이런 걸 사 먹었고 또 그 야채나 채소를 농축시킨 아메이 제품 있죠. 뉴트리나이프 뭐 이런 걸 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이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좋죠. 예, 좋은데 그 건강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감자 보라색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예, 예. 항산화 물질을 드링크로 만들어서 개발하면 드링크로 먹인데 드링크라는 게 또 운반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제품인데 예. 비타민 C도 뭐든 들어갈 거 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알약으로 예, 예. 보관도 오래 해야 되고 예, 예. 뭐 가루든 캡슐이든 그 알약을 알아야죠. 만들 때 예. 그 알약의 그 주성분이 예, 예. 콩으로 만든 GMO 콩으로 만든 소위 우리 부용 물질이라고 그러죠. 예. 부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GMO 기능성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예, 예. 그걸 우리가 딜리버리하는 그 매개체는 거기 덩어리 그 덩어리 사실 약 많이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예. 그 약에 사실 거기 전분이 많거든요. 전분도 많고 예, 예. 그다음에 단백질이 많은데 그 단백질이 사실 GMO 콩으로 만든 단백질이 많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약을 우리 몸에 흡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예. 흡수를 잘하게끔 도와주는 게 그런 단백질이에요, 또요. 아, 흡수를 하게 만드는 뭐 단백질. 흡수해죠. 예. 얘를 먹었는데 피디님 사실은 뭐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화장실 가서 먹다 보면은 많이 먹으면 그날 오줌이 노랗게 나오죠. 예, 예. 안 나와요? 저는 노랗게 나오죠. 나오죠. 비타민 특히 먹으면 노랗게 그죠. 나오죠. 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대사를 다 하면 나머지 나오는 거예요. 아.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대사를 100% 안 하면 나머지 다 독이에요. 간에서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특히 간에 독이 되는 건데 이 글라이포세트가 들어있는 약을 먹게 되면 간에 독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상식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우리 몸은 간에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서 독소가 있잖아요. 뭐 과일에 농약도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농약을 다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요. 볼 수 있죠. 다 해독해. 예. 그 해독하는 게 뭐냐면 사이트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예. 제가 과학자니까 예, 어렵네요. 사이트크롬 예. P450이라는 효소, 450, P450이라는 P450.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뭐냐면은 예. 우리 간에서 이 독소를 디톡스 시켜줘요. 해독. 이런 거 화학 물질 하면 디톡스 시켜주고 다 이런 오염 물질 다 디톡스 해줘요. 그 디톡스하는 물질이 바로 그 효소인데 P450 효소인데 이 제초제 아까 이름 기억하세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이 제초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좋은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줘요. 걔를 불활성화 시켜주니까 걔가 독소를 해독하려고 그러다가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소가 간을 문제시키죠. 그래서 이 GMO 먹인 동물 실험에서 가장 큰 피해가 쥐든 심지어 돼지든 간에 가장 크게 뭐 간하고 간이 가장 문제돼요. 간하고 신장, 키드니.
그러니까 리버하고 키드니가 가장 문제돼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독소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글리포스의 제취 하나가 우리 효소까지 망가치면서 우리 몸을 완전히 보세요. 뱃속에는 항생제 효과를 하면서 좋은 세균 다 죽여버려. 그리고 간에 있는 독소 해독하는 효소까지 다 불활성시켜버려. 이거는 몸을 완전히 완전 망가뜨리는. 사람 죽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천천히 사람을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뭐 쥐 실험한 걸 봤더니 막 여기 종양이 막 생기고요. 그럼요. 막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것들 보니까 마음이 근데 아프더라고요. 맞아,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거는 이제 2년 동안 실험한 쥐지 아닙니까? 예. 셀라니 실험인데 교수 실험인데. 예. 근데 지금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동물 실험 다 했다는데 왜 그러냐? 아니 동물 실험을 2주밖에 안 하니까 2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포터님의 저야 지금 이제 뭐 연령대가 뭐 5살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GMO가 식품을 먹었어요. GMO식 먹으면 2주 먹었다 해서 우리가 2주 더 죽습니까? 암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3개월 하고 적어도 3개월이거든요. 어린 쥐에다가 어린 아기에다가 3개월 동안 GMO를 먹이면은 그 아기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전자가 더 믿을 만해요? 후자가 믿을 만해요? 후자가 믿을 만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2주 동안 땅 한 번 먹여갖고 한 번 그것도 매일 안 먹여요. 한 번 땅면 2주 뒤에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그걸 적당히 해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먹여야 돼. 매일. 우리 매일 먹잖아요. 매일 우리가 뭐 그러면 뭐 GMO 식품을 매일 안 먹습니까? 2주 아까 말씀하신 말이 안 대로 되죠. 1년에 뭐 60kg, 70kg씩 20년 먹고 30년 먹고 저희 그렇게 매일 먹잖아요.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험은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규정이 아니 한 번 딱 먹 2주 뒤에 이걸 걸린지 안 걸린지 보니까 그 상태는 아주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걔를 3개월, 6개월 가면 문제 생기겠죠. 그죠. 문제 생기기 전에 딱 끝내는 거예요, 실험은. 그걸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냐는 거예요. 우리 프로토콜은 따로 만들어야죠. 우리는 뭐 진짜 하니까 1년을 해보든 2년을 해보든 간에 해봐야죠. 그리고 많은 우리 뭐 가축에도 GMO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축이 먹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축을 먹이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시골에서 소 키웠을 때 소를 몇 년씩 키워서 다 나중에 보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잘 가라 보내는데 요즘 소 몇 개월이면 다 성인 돼버려요. 그렇죠. 그죠. 훅훅 크죠. 훅 크죠. 걔들이 그러니까 GMO를 매일 먹으니까 훅 크다 보니 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연어처럼. 그렇죠. 연어처 문제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막 2년씩 이렇게 막 3년씩 키우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면 다 커버리니까 거기서 GMO를 엄청 먹여갖고 살찌워서 그걸 누가 먹습니까? 우리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너무 열내나요? 아니면 더 하셔야 돼요. 채널 I. 채널 I. 최근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멋있어요? 이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아까 그 미생물에 있는 유전자를 옮겨서 제초대 항생력을 만들었듯이 불임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거를 다시 사람이 먹으면 다 고자가 된다. 그렇죠. 뭐 여자들이 먹으면 다 난소가 파괴된다. 남자들이 먹으면 뭐 정자가 다 싸그리 마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전에 요즘 이제 미국 자료 보게 되면은 GMO를 20년 동안 먹으면서 불임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폐증 환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 통계청에 가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도 GM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자폐증 환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찍어 넘어가요. 자폐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비타민 D요. 비타민 D가. 근데 아까 제가 말한 P450 얘기했죠. 거기에 비타민 D를 또 만들어내는 건단 말이에요. 걔가 또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이 제초 글라이포세이트가 걔를 또 비타민 D를 못 만들게끔 해주게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GMO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자폐증.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폐증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자폐증의 직접 효과는 아니지만 자폐증 환자들은 비타민 D가 많이 흡수를 못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자폐증이 어느 정도 기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GMO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자폐증이 많다는
자료가 있고요. 최근 강력 범죄들도 막 일어나고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왜냐 그런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 사람들이 장이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이 막 안 좋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분 우울증 생기고 막 성질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이 제2의 뇌인데 예.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안 좋아, 트러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예. 욱하는 성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GMO 우유도 요즘 애들이 거칠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유. 예.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키 크려고 먹었는데 키크를 먹었는데 성격이 나빠지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면서 키운 동물이 기분이 좋겠어요? 성질 엄청 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성질 유전자도 그 우리가 후생 유전학에서는 받는다 그러거든요. 먹는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참을성도 없고, 그다음에 뭐 성질 잘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장 트러블이 많은 것도 피자 많이 먹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답을 못했는데, 예, 그죠? 예, 예. 불임 유전자. 그게 예. 뭐냐면요. 원래 처음에 어떻게 개발했냐면, 제가 GMO를 감자를 개발했어요. 감자요. 예. 근데 GMO 감자를 개발했는데 누가 감자를 갖다가 심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 특허권이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식물은 다 이게, 우리가 꽃 안에 암수 수술이 있어요. 예. 걔들이 이게 교잡을 해갖고 거기서 뭐가 종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종자가 예를 들면 그게 뭐 예. 토마토든 뭐든 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불임 유전자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잡이 되더라도 얘가 소말 고자니까 예. 교잡이 되더라도 씨앗을 못 맺는. 씨앗을 못 맺히는 거죠. 훔쳐가도 소용이 없는.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만은 특별하게 뭘 삭 치게 되면은 걔가 다시 불임성이 일어나는.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종자 생산하는 업자는 갖고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터미네이터 유전자라고 해요.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 영화. 이게 끝내버린다는 거죠. 아예 끝내버린다. 다른 사람은 키울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이 불임 유전자가 뭐냐면은 조금은 회사가 개발했어요. 예, 예. 회사 개발은 대박 났죠. 그걸 큰 회사가 산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다국이 산 거예요. 사고 왜냐면 식물에 이용하려고. 예. 식물에 이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좋지만 꽃가루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아가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다 꽃가루 다 코로 다 맡았어. 그러면 그게 불임 유전자가 발동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요즘 남성들의 불임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GMO, 글라이포세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떤 불임성이 늘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그 옛날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영화에 보면은 제가 10년 전에 본 영화인데 옥수수 마셨는데 옥수수 그 꽃가루에다가 이 독소 유전자를 집어넣어 갖고 그걸 가지고 살상 무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살상 무기로. 그 생각해보세요. 공기 중에다 파 하나 펑 터뜨려요. 꽃가루를 팡 우리 삐라 뿌리듯이 북한 삐라 뿌리듯이. 예. 그게 날아가면 맡게 되면은 그냥 사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GMO는 나쁜 과학이라는 거이 뭐냐면 나쁘게 쓰게 되면 이 지구를 종말시킬 수 있어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핵무기보다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만약에 조심해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가려서 조금씩만 쓰고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는 게 바로 유전자 변형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래요. 제가 이제 의생명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생명공학자인데 그러면 생명공학이 다 나쁘냐? 저는 그래 생명공학 기술은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자 진단을 하고 병원 가면 또 이렇게 진단 빨리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기술은 좋죠. 그런 건 좋은데 저희가 나쁜 과학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과학이라는 거죠. 그냥 좋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해갖고 농약 팔아먹고 사람들이 아프면 내가 이 약을 팔아먹어야지. 지금 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이 농약 회사가 제약 회사까지 인수 합병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농약 회가 그 친 음식 먹고 몸이 나쁘면은 그러면 그 약 주려고 그런가?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다 시험 동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수단에 이용되는. 돈 버는 수단이 이용된다고 저는 그래서 나쁜 과학을 믿는 거죠. 나쁜 과학. 그런 분은 다 화탕 지옥에 갈 겁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아마 막 먹고 싶어도 음식을 진짜 눈을 보고도 못 먹고 그런 화탕 지옥에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마트나 슈퍼마켓 가면은 어떤 게 GMO 식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표기도 잘 안 돼 있고 표기됐다고 하는데 뭐 아주 작게 알 수도 없는 그런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표시가 잘 안 됐고요. 오히려 치토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예. 국산 치토스는 예. GMO 표시가 없어요. 예. 수입용 치토스 보시면 수입용 돼 있어요. 아, GMO라고. 예. 그 사람들 양심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용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부용제도 안 해야 되고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조건들이 완전 표시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GMO를 엄청 먹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먹자는 거죠. 예. GMO가 안전하다며 노벨 수상자들 동원해 갖고 막 그냥 선언했잖아요. 노벨 수상자들이 다 GMO 연구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중에 한두 명이 GMO 알까 말까, 나머지는 전부 다 물리학자고 이런 사람들 뭐 GMO 알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하여튼 그런 사람 동원해 갖고 지금 뭐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한국생물공학회가 있어요. GMO를 전문으로 다루는 학회인데 예, 예. 제가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아. 학회 회원인데 저도 GMO 연구했던 사람인데 반 GMO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GMO 나쁘다고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그다음에 강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먹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양심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예. 그분들을 제가 욕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비가 다 또 그런데 관련 연구비들이 많아요. 좀 유전과학적 연구되니까 뭐 예. 연구비 없으면 뭐 다른 연구하면 되니까요. 저는 감자 있으니까. 예. 감자. 감자. 감자 좋습니다. 예. 감자. GMO 아닙니다. 예, GMO 절대 아니에요. 국내 그 뭐라고 교잡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GMO 식품 아니면 GMO를 엄청나게 수입하는 대기업들 네. 어떤 대기업이 많이 수입을 하고 많이 사용하는지 이제 국민들도 알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대기업들이 많이 수입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나요? 주로 지금 이제 뭐 CJ부터 해서 이런 CJ 요. 큰 예. 기업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예. 지금 뭐 예. 된장고추 하는 청정원 같은 예, 브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 된장고추는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마트에 파는 거는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고추가 아닌 건 다 수입 예. 아. GMO로 보시면 돼요. 예. 간장도도 그렇고 예. 두부들 대부분 다 그렇고 두부들. 예, 국산 예. 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국산 콩률이 0.9% 1%도 안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99.2%는 다 수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99.2%는 다 GMO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렇죠. 여름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예. 콩, 뭐 시원하게 콩 갈아서 먹는 뭐 콩국수. 콩국수라는데 그런데도 GMO 콩을 갈아서 만들 확률이 되게 많죠. 제가 콩국수 그걸 엄청 좋아했는데.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하루는 제가 예. 마트 갔는데 콩물이 너무 싼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1.8리터짜리가 뭐 몇천 원 안 하더라고요. 예, 예. 야, 이게 국산 콩이 비싼데 왜 이렇게 쌀까 생각해보니까 GMO 콩이죠.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죠. 예. 예, 제가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해표 CJ 대상 등이 네. 지난 5년간 GMO 식품을 1000톤이 넘게 수입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문해를 선도하는 기업이죠. CJ는 네. 32%를 수입을 해서 GMO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바뀔까요? 이 식품 유통이라는 게 참 예, 예. 바뀌기 어려워요. 아. 유통 산업이 이게 약간 마피아 집단 같아갖고요. 예, 예. 이게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피해 보는 기업들이 이 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가장 수혜를 받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표시가 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알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제가 GMO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GMO 좋다는 거예요. 수입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23%요. 예. 나머지 우리가 수입이 많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GMO 그래 수입을 하고 있어요. 식품 회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료를 공급받는 겁니다. 원료가 있어야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 나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와고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됐을 경우에 GMO도 우리가 수입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GMO조차도 엄청 비싸게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자주 국방처럼 예. 우리 스스로 식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 GMO를 대체 가자는 거죠. GMO 수입을 대체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식량 주권화하는 것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만화 중에 뭐 북두신권 네. 이런 거 보면 뭐 타이거라는 주인공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몇십 명을 죽이기도 하고 물 빼앗고 식량 빼앗고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향후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수님 말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사실 러시아가 수입을 지금 GMO 수입을 전면 거부하잖아요. 예. 러시아에는요 수입하는 업자는 걸리면 사형입니다. 러시아에서 GMO를 수입하면 사형. 그렇습니다. 예. 완전 그냥 러시아가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는 식량을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그걸 수입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 뭐 합니까? 전투력은 결국 식량인데. 그렇죠. 옛날 우리 전투 보게 되면은 옛날 우리 보급물자. 먼저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보급물자 보호하는 게. 쌓아놔야 쌓아놓고 그 불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보급물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은 결국 식량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나라 중에서 스스로 지금 GMO를 자제하고 자주적으로 식량을 이제 안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죠. 교수님 말대로 중국도 GMO 완전 표시돼 시행을 했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요번 중국날 중국에서 중국은요 군인들한테 GMO 안 먹입니다. 전투력 떨어진다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지금 GMO 먹이죠. 대만 같은 학교 급식 GMO 전면 중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안이 안 먹히더라고요. 어떤 제안이냐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 혹시 보신 분들은 한번 제 제안이 맞으면 한번 운동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뭐 안전하다 그러는데 왜 임명석 교수는 감자 박사는 왜 나와서 반대하냐는 거죠. 제가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하자. 아니 지금은 서류만 보고 통과시키니까 이런 거죠. 제가 개발한 감자가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제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자, 임명석 감자 박사 임명석이 개발한 감자는 항산화 좋고 다 몸에 먹고 다 좋습니다. 위궤양 치료합니다. 제가 특허내 갖고 딱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효능을 검증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효능을 검증하고. 그렇죠. 근데 효능 검증도 못 하게. 할 필요 없어. 이거 큰일 나. 그냥 먹어. 이거 그냥 팔으면 돼.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는 검사하자는 거죠. 검사만 자,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이 많습니까? 좋은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수입되는 걸 가지고 민간 단체부터 해서 같이 검사를 해갖고 이게 서류대로 정말로 똑같이 검사했느냐? 안정성 검사.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 급식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학교는 GMO를 안 먹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어린이들하고 일반 급식 그냥 GMO 먹는 학교하고 또 군인들도 아예 딱 해갖고 일사단 해갖고 그거는 GMO 유기농으로 먹입니다. GMO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 중에서는 지금 GMO 사료 아닌 걸 먹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GMO 먹인 데하고 비교해갖고 이 세 부류만 가지고 한 6개월, 1년 정도 해보게 되면은 제법 나올 것 같아요, 답이. 어차피 표본 많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연령대를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 한번 해갖고 안전하다. 그러면 이기죠. 뭐 어른은 40대 이상은 안전한데 뭐 10대 미만은 안전하다. 이게 나와야죠. 그죠. 우리 약도 어떻습니까? 약도. 감기약 먹더라도 어른은 2알 먹으면 어린이날 반을 먹지 않습니까? 그 GM은 그 표시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달라는 거죠. 왜냐면 약 하나 우리가 신약 개발하려고 하면은 15년씩 걸려갖고 임상, 재임상, 1상, 2상 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GM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담배 처음에 나올 때여서 담배가 안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담배. 그랬죠. 담배가 긴장을 완화하고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담배가 좋습니까? 몸에? 안 좋죠. 거의 뭐 마약하고 비슷하게. 마약이죠. 그러니까 GMO도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그때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전성 검사를 신약 개발하는 과정처럼 하자는 거죠.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GMO 수입 금지 국가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수입 금지를 시켰어요. 야, 자료도 잘 찾으셨네. 근데 제가 뭐 강연한 거 속속이 다 들어보신가 봐요. 제가 다 좋은 들었습니다. 학생입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저 A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GMO로 인해서 향후 피해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큰 식품 회사이죠. 그 회사가 라면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그 나라에서 검출된 거잖아요. 근데 억울하죠. 그 우리나라 라면 회사도 뭐 라면 그게 큰 우리나라 최고 라면 회사인데 아니 자기들이 밀가루나 이런 그 수입했을 때는 GMO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GMO 아닌 거를 수입했는데 만들어고 팔았더니 GMO예요. 그게 왜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비의도적 혼입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 수입하게 되면은 GM 옥수수 수입하는 거 넌 GM하고 배가 따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서 올해는 요번에는 내가 GMO 옥수수를 한 배 보냈고 다음 달에는 넌 GMO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컨테이너를 다 청소를 하더라도 거기 남아 있겠죠, 종자가. 남아 있겠죠. 그 혼입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3%예요. 3% 높잖아요. 어떤 높죠. 나라는 아예 0%예요. 그 나라는 뭐냐면 컨테이너 따로 쓰라는 거죠, 아예. 컨테이너를 따로 쓰는. 근데 유럽은 0.9%거든요. 근데 0.9%인데 우리는 3%지 않습니까? 그 3% 안에 들어왔는데 GMO가 0.3% 미만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만들었어요. 보내니까 그 0.3%가 이런 거죠. 3%지만은 100명 중에 3명은 100명 중에 3명 걸리잖아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샘플링 해갖고 100명 중에 3명에 걸렸으면은 GMO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업들 중에서도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대기업도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아예 규정을 정확히 해갖고 대기업도 그렇게 뭐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뭐 하지 말고 대기업도 당당하게 그러면은 아예 이 책임 소지를 수입국에다가 이제 수출국에다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0.9%인데 이게 넘었으니까 니들 책임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억울한 거죠. 대기업도 식품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채널 I. 채널 I. 지금 교수님과 GMO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고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지금부터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이 감자 이야기와 GMO 다 얘기했어요? 준비돼 가세요? 뭐 더 이야기를 하실 게 있으면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GMO를 다 정리를 해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죠. 문제된 게 유채가 봄에 이제 유채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유채꽃이요. 근데 이제 강원도 태백부터 해갖고 유채꽃 가지고 유채꽃 축제하는 곳이 많아요. 축제.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이제 경관용으로 유채를 많이 심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GMO가 발견됐습니다. GMO 유채꽃. 근데 GMO 발견됐는데 좀 억울하긴 하죠. 왜냐하면 종자 수입업자가 종자업 등록이 안 된 종자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관리가 다 어렵겠지만은 근데 정부의 관리가 문제 있는 거죠.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죠. 구멍이 뚫린 거죠. 그러면 종자업 등록된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에 이게 GMO 아닌 종자를 수입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했거든요, 유채 종자가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막 전국에 퍼졌단 말이에요. 거기가 GMO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가 났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채하고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왠지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비슷하죠? 종일 것 같아요, 왠지. 같은 종이에요. 그 문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채꽃이 지금 유채가 GMO로 판명된 바에 갈아엎었거든요. 갈아엎었는데 종자가 씨앗이 맺히기 전에 갈아엎으면 괜찮아요. 종자가 있으면 갈아엎으면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나지 않겠어요? 또 나겠죠. 또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2m 갈아엎더라도 종자는 계속 있고 그리고 제추제를 치게 되면은 보통 잡초는 다 죽잖아요. 잡초는 죽죠. 근데 얘가 무슨 GMO입니까? 제초제, 저항성, 유채예요. 안 죽겠네요? 안 죽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도 못 죽이는 그런. 뭐 뽑아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뽑아. 가지가 뽑을까요? 뽑아. 계속 뽑아. 꽃가루 날리기 전에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꽃가루 아니면 근데 그죠. 야, 똑딱이네. 꽃가루 날리기 전에 뽑아내야 되는 거죠. 막 올라왔을 때. 그 일이죠. 이미 꽃가루 날려갖고 다른 배추나 양배추나 이런데 감염됐으면은 뭐 국내 농민들도 모르는 사이 그냥 모르는 사이 문제 되죠. 그게 사례가 있으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에 좋아하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원산지가 바로 멕시코거든요. 멕시코의 옥수수 원산지에
GMO가 거기 점포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야생 온산지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실 김치 우리 전통 음식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GMO 배추 무 가지고 김치 담가가고 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GMO가 그냥 모르는 사이에 네. 온 세계를 점령할 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예. 식용 GMO 수입은 우리가 1위입니다. 맞습니다. 1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GMO 벼를 재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벼를. 벼는 지금 우리가 예. 벼는 지금 남아갖고 지금 일반 벼도 남아서 농민들이 지금 막 난리인데 그죠. 뭔 GMO 벼를 또 만듭니까? 강제로 이렇게 사들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왜 GMO 벼를 또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종자 강국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나라는 종자 강국이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종자가 IMF 때 다 팔려나갔다. IMF 때 다 팔려나갔는데 그걸 다 사간 마지막에 다 사간 회사가 바로 지금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 이름 아세요? 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몬산 뭐 이런 나라 몬산토란 그런데 뭐 다 알 겁니다. 적어놔야겠네. 네, 적어놓으세요 몬산. 그 회사가 우리나라 종자 큰 종자 회사를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고추 우리 거로 알고 있죠. 고추가. 청양고추 우리 거 아닌가요? 우리 거인데 그게 다 지적재산권이 다 넘어갔어요 외국으로. 근데 그거를 고추 우리 청양고추 먹을 때마다 돈을 내야 매운 되는 먹을 때마다 사실은 로열티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 종자 주권도 다 외국에 넘어갔는데 거기다가 GMO 특허권도 다 외국이 갖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GMO 종자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예. 1,000억 들어가거든요. 1,000억이면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종자에서는 천억이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는 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그거는요. 대기업 외국의 대기업에서 연구하는 거면 진짜 모기발의 오카, 예. 오카의 모기발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분들이 연구 개발한 걸 쫓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좋아요. 우리도 GMO 개발했어. 예. 멋있게 한번 개발했어. 예. 그래서 우리가 GMO 벼를 우리가 딱 심는 순간 예. 중국이나 미국에서 GMO 벼 개발한 종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로 개발한 종자들이 더 싸게 왕창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 GMO를 해보려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우리 기술 써먹지도 못하는 거야. 예. 왜? 그 기술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로열티 낼 수도 있어요. 또 그렇죠. GMO 특허권 때문에. 예. 근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GMO 개발해서 GMO 개발해갖고 우리가 스스로 GMO를 생산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외국의 GMO 종자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게끔 고속도로를 우리가 왜 닦아주냐는 거예요. 미쳤죠. 그렇죠. 아니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예. 왜 우리나라가 돈을 들여가서 개발해갖고 고속도로를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길이 험난하니까 안 들어오는데 예. 규제만 많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걸 왜 규제를 다 풀고 우리가 고속도로 딱 닦아놓고 경부고속도로 닦아놓고 오세요 이렇게 톨게이트에 딱 해서 돈만 받을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지금도 거죠. 세계 각국은 다 규제를 통해서 지입을 그럼요. 수입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1위인데 아직도 더 풀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네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인데요. GMO가 예. 생기는 순간부터 금수강산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예. 우리나라 GMO 재배는 지금 있는 유채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예. 재앙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GMO를 재배하는 순간 이건 재앙입니다. 이거는 예, 전쟁부터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몇 사람 죽고 뭐 하면 끝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종자 계속 bom바돼 제출이 계속 쳐야 돼. 제출치게 되면 사람도 오염돼, 먹는 거 오염돼, 강 오염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우리는 그냥 서서히 다 죽는 겁니다. 제초에 먹으면서. 예, 그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렇겠습니다. GMO 또 할 얘기 또 있어요. 마지막 GMO, 예, GMO. 저는 그래서 예. 뭐냐면은 예. 정부한테 권유를 하는 게 신정부한테 예. GMO 안정성 검증센터를 만들자. 검증센터. 그렇죠. 지금 예. 농촌진흥청 산에 연구원들이 많거든요. 예, 예. 거기에 유기농 연구하는 단체도 있어요. 거기 예, 예. 연구진들이 있어요. 그 연구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GMO가 아닌 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GMO 연구는 이미 연구를 많이 돼 있어요. 예, 거기 예. 그 사람들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그 인력을 GMO 안정성 검사 팀 쪽으로 해갖고 그걸 좀 국민에게 다 오픈해서 누구나 그리고 지금 뭐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 곳에 GMO는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종자문 유체 종자 터졌어요. 예. 국립종자원하고 농림부가 지금 막 왔다 가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먹으면 식약청이 또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 먹을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유채 꽃 축제하면서 유채 비빔밥 막 팔았답니다. 예. 그럼 GMO 유채 먹은 거 아닙니까? 먹은 거죠. 예. 식약청과 같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신정부에서는 얘를 한 묶어버리고요. 하나로 묶어서. GMO 진짜 완전 그 대책 본부를 만들든 해서 예. GMO 오는 거 다 검사하고 예.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하고 예. 그죠? 있는 연구진 싹 리셔플링 해갖고 예. 좀 안정성 검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정성 검사 팀을 만들어 갖고 거기는 모든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안 끼워주려고 그러거든요. 예. 안 끼워주려고 그랬죠. 예. 저같이 지금 GMO 저같이 이제 반대 강연하는 사람 중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한 자리씩. 미국에도 다 보면 정년 퇴임하고 그런 사람이 양심 고백하면서 GMO 연구했던 사람들이 GMO 반대 운동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예. 현직에 있으면은 뭐 영국에서는 푸스타이 박사는 잘렸죠. GMO 감자 가지고 했다 이게 문제 있다고 발표했다고 바로 잘려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잘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연구비 받기 어렵죠. 제가 진흥청 이런 정부 연구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GMO 반대하는데 뭐 사실은 연구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연구가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하기는. 이 시대에서 살아있는 또 양심, 뭐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신화. 그래도 감자가 있습니다. 박사님에게 정부는 또 다른 좋은 기업들이 좀 연구비를 지원해 주셔서 이걸 보시고 좀 더 좋은 식품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외국에서는요. 네.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셀라니니 연구 같은 결국 2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연구비가 뭐 사실 뭐 몇 억이 아니고 수십억 이렇게 예, 수백억 예. 들었는데 그 연구비를 누가 댄지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친환경 단체 등 그런 의식 있는 단체에서 예. 정부 연구비가 아니고 정부는 예. 왜냐하면 GMO를 장려하고 연구를 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 민간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양심의 민간 단체들이 진짜 연구비를 딱 대갖고 예. 진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죠. 또 지역 가고 싶지 않으면은 그죠? 지역 같이 지역 가고 싶지 않으면은 예. 지금부터라도 식품회사가 예. 예. 진짜 이 GMO 안정성 검사에 연구비를 내 갖고 예. 국민과 더불어서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한 검사해 갖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 갑니다 다. 예. 제 우리- 방송 듣고도 계속 예. 한다 이러면은 지역 갈 예.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보릿고개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좀 더 먹거리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내가 예. 할 얘기도 있습니다. 이 GMO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식량 문제를 GMO를 해결한다 그래요. 예, 예.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식량 문제 해결한 게 없습니다. 더 예. 힘듭니다 지금. 5초마다 한 명 죽고 있어요. 예. 왜? 그러면 보세요. 예, 예. GMO 지금 작물을 보게 되면은 예, 예. 개발한 걸 딱 보면은 자기들이 팔아먹기 좋은 농약이나 살충제 이런 것만 개발하고 있어요. 자기들 개발하고 뭐야? 파생상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뭐 곡물이 10배가 되는 유인제를 집어넣어갖고 옥수수가 10배가 돼. 예. 그래서 하나 먹게 되면 10배 효과가 있어서 식량 해결해. 아니면 10배로 싸. 예. 왜? 10배로 싸게 키웠으니까. 그러면 제가 믿죠. 예. 그 특허권 다 줘. 개발 국가 하는데 우리 특허를 안 받겠다. 이것은 니들이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이걸 종자를 써갖고 10배 생산성이 좋으니까 생산해라.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큰절 하겠습니다. 제가 오태 투지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오태 투지 하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제가 막 불교 신전에 가서 막 진짜 막 축복을 하겠어요. 예. 그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 거 봤습니까? 지금 다 파생 상품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 끼어팔기. 양심을 진짜 자기들이 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지금 많은 학자들, 정부 관계에 사는 사람들 이거 똑같이 지옥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여하고 예. 참여가 우선 참여하고 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예. 제대로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정부는. 예, 바른 먹거리가 있어야 또 바른 촛불 집회 정신이라는- 있잖아요. 예, 예. 촛불 집회 이상으로 예. 이 GMO 반대 집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론이 90% 이상은 GMO 표기해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나오고 촛불보다도 있어요. 더 예. 촛불은요 대통령이 한 분이었어요. 예. 이거는 우리 인구 전체가 지금 예. 다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건 더 예.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촛불 집회가 아니고 촛불 집회 한 100배 정도 이런 예.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 예, 교수님 현 정부가 말씀대로- 지금 GMO 예. 정책을 냈습니다. 예, 어떤 정책을 냈나요? 정책 냈죠. 예. 전면 재검토하겠다. 전면 재검토. 안전성 검사부터 하겠다. 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예. 2017년 지난 정부 그러니까 2017년 몇 달 전이죠. 네. 그때 GMO에 관련 법률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 근데 여전히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GMO 검사를 안 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약간 걱정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 또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잘하는 있으니까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그거 왜 되는지 아세요? 예, 예. 이런 거예요. 우리 리포터님이 예.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 가고 검사 받았더니만 아무 괜찮아. 예. 그래도 아픈데요? 뭐가 아파. 감기 주고 말았어요. 감기. 감기약. 근데 한 달 뒤에 또 갔어요. 예, 또 예. 가보니까 또 검사 받다 보니까 심각해져 몸이. 그래서 이거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자고 예, 해보니까 예. 암 덩어리가 있어요. 암이 그렇죠. 있으면. 예. 그러니까 CT나 이렇게 정밀한 기계를 하기 전에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장에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가공식품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온 논문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예. 제초제 얘는 물을 좋아해, 수용성 좋아하는데 기름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얘가 AMPA라고 예. 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또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도 똑같이 나빠요. 요 요 놈은 또 기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름에 남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에 지금 식용유 같은 데 남아 그렇죠, 남아 있고. 그리고 간장에서는 또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그건 실제로 수용성이니까.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외국의 논문 보게 되면은 예. 유전자가 우리가 완전히 분해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먹으면서 아까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분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장에 미생물이 많잖아요. 그 예. 미생물들이 그걸 먹으면서 자기들이 슈퍼박테리아가 또 만들어요.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뭔지 모르시죠? 또 엄청나게 안 죽고 나쁜 박테리아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만 세균 감염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그로마이신이란 항생제를 줬어요. 예, 예. 항생제를 먹었더니만 이제 항생제 먹었어요. 예. 먹었는데 항생제 먹으니까 뭐 괜찮았잖아요. 네. 또 다른 항생제 계속 먹게 돼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세균들이 가면 갈수록 항생제 저항성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되는데 예. 이 GMO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GMO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성, 항생제 저항성, 예를 들어 제추제를 제가 예. 먹었어. 예. 그럼 제추제 유전자가 100% 분해가 안 되고요. 조각이 예. 남아 있어요. 조각이 장에. 남아있다. 그게 예. 최근 논문 나왔습니다. 예. 그 DNA 조각이 남아 있는 그 DNA 조각을 이 세균들은 DNA를 먹을 때 그걸 먹어서 자기 영양분처럼 먹어요.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유전자가 풀 예. 소위 제추제 저항성 유전자가 100% 유전자가 아니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미생물들 그 조각을 먹어갖고 조각을 자기 먹고. 거로 해요. 예. 그러니까 A라는 걸 항생제 저항성 먹어서 항생제 저항성 A가 됐고, 그다음에 B라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왔어. 그거 먹어서 B라는 저항성 항생제 유전자 됐어. C, 그 A, B, C 유전자의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자기 스스로 조합하는 거죠. 제가 아토피가 예. 있는데요. 예. 이게 한 30대 초반부터 생겨서 예. 한 10년 가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 맞고 약 한 번 먹고 쑥 들어가요. 예. 근데 어느 순간 5년, 6년 되니까요.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안 되죠. 몸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죠. 지금 예. 아마 우리 리포터님도 지금 뭐 피자 이런 거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많이 먹고 그다음에 예. 아마 이제 뭐 두부가 두부 엄청 먹을 거야. 아마. 두부도 뭐 예, 건강에 좋다고 막 GMO 먹었죠. 관련된 예. 것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예. 알게 모르면 몸에 글리포세이트 제추제가 축적됐을 거예요. 아. 그럼 그게 뭐냐면 항생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 몸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항생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먹는 게 항생제인데 예. 매일 식품으로서 항생제 먹으니까 우리 위가 어떻게 됐어요? 위가 안 좋죠. 위가 안 좋죠. 위가 안 좋으니까 면역 시스템이 다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그 약발이 안 받는 거죠. 약발이 안 받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치시려면은 일단 GMO일 가능성이 있는 건 전면 금지하시고 밀가루 음식 전혀 먹지 마시고 예. 아침 저녁 감자를 꼭 갈아서 여기 보이는 좋은 네, 감자. 감자를 갈아 드시면은 이 감자즙을 어떻게 내서 먹으면 되나요? 감자를 이제 보통 이제 믹서기에다 넣고 예, 예. 감자만 하면 잘 안 갈리니까 예. 요구르트지 않습니까? 요구르트요. 요구르트를 넣고 우유 넣으면 안 돼. 우유는 또 우유는 또 고른 GMO, 물이니까. 예. GMO 또 예. GMO 유전자가 들어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뭐 국산 콩으로 만든 그 두유는 콩으로 괜찮겠죠. 예, 두유는 그죠? 괜찮다. 넣고 예. 가르셔갖고 그 가른 찌꺼기까지 다 드셔야 돼요. 찌꺼기까지. 거기는 전분이 중요해요. 아. 스타치가 전분이 위를 코팅하고 그다음에 위를 진정시키면서 그러면서 위에 있는 세균들을 좋은 세균들을 많이 이제 자양분을 줘갖고 걔들을 키워요.
지금도 아토피가 몸에 조금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번 감자를 갈아 먹어보고요. 아, 됐습니다. 나으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바로 박사님께 전화드려서 알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네, 또 알았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 질문. 감자는 그냥 아무 감자나 사 먹으면 됩니까? 예, 감자는 괜찮습니다. 시장 가서 아무 예, 감자나 예. 사 감자는 기본적으로 다 전분이 있고 전분 자체가 위장을 좋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GMO 아니겠죠? GM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자는 GMO가 아니고 근데 냉동 감자는 앞으로 GMO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냉동 감자는 냉동은 될 수 있어 안 먹는 게. 왜 냉동은 지금 미국의 심플라시라는 회사가 GMO를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 그 스틱 감자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예. 먹는 감자는 앞으로는 GMO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산 감자를 시장에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프렌치 프라이를 좋아해서요. 예, 예. 즙으로 이렇게 냉동 감자를 사서 네. 엄청 쌉니다 인터넷으로. 쌉니다. 예. 그걸 사서 튀겨 먹었었는데 그게 GMO겠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GMO 아니면 앞으로 GMO 가능성이 많죠. 아 그것도 이제 다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이 정도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GMO의 심각성이라든지 네. 받아들여도 꼭 소수만 받아들이고 네, 네.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안 받아들이는 네. 그런 국민 정서가 그럼 그 국민의 예,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리고 보일 정부는 때입니다. 예.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예, 맞습니다. 정책을 잘 펴는 게 중요하죠. 일단 국민의 90%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침을 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있고요. 알 권리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 권리. 네, 예. 알 권리. 알 완전 권리. 폐지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채널 I.